자, 중국 전설 속의 8명의 임금, 삼왕과 오제가 있었죠? 그 삼왕하면 우리 떠올려야 되는 사람들, 신농씨,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인류에게 뭐 팔배라든지 음양오행,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줬고 결혼, 출산, 농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삼왕과 전설 속의 인물, 신들, 신적인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오제 하면은 우리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이 황제. 여기서 황은 누를 황자 써서 황하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 이 황제는 한국 민족의 시조를 단군 할아버지, 단군이라고 한다면 중화민족의 시조는 황제로 보통 여겨져요. 예. 그리고 여기 마침 또 중화라고 중화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는데, 중화는 그 황하 주변 그 일대를 중국 사람들이 화라고 불렀고, 자기들 중심으로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황하 주변을 중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오랑캐들이 산다고 믿었다 그랬죠? 그 동쪽에 사는 오랑캐를 혹시 기억나? 동이라고 불렀죠. 동이. 자, 서쪽에 사는 오랑캐는 융이라고 불렀죠. 혹시 기억나요? 서융. 남쪽에 사는 오랑캐는 만이라고 불렀죠. 만. 북쪽에 사는 오랑캐는 적이라고 불렀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여겼다. 자, 오제 중에서 다섯 임금 중에서 이제 중요한 뒤에 두 임금, 그쵸, 요와 순이 있었죠. 자, 요 임금과 순 임금은 특히 중요한 것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명한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줬죠. 이걸 두 글자로 선양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순 임금은 황화물이 넘칠 때마다 물을 잘 다스리는, 그쵸, 그 우라는 사람이 치수를 잘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었음에도 우에게 황제 자리를, 왕 자리를 물려줬죠? 자, 우도 이제 선양을 받았어요. 자, 근데 우가 받은 땅이 하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우가 세운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였다? 하나라. 하나라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기록은 돼 있지만 하나라 때 쓰던 물건들이 실제로 하나라 때 거라고 아직 입증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라를 무슨 왕조라고 한다? 기록상의 왕조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우가 상하 넘치는 물을 배수로를 잘 만들어서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을 9개를 뚫어가지고 물을 공급을 했죠. 그 지역은 이제 물이 공급이 되면서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행정구역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내천자에다 점 찍은 거 뭐였죠? 주. 그래서 몇 개의 주가 만들어졌죠? 9개의 주가 만들어졌죠. 각 지역 주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우한테 청동을 모아가지고, 그치, 솥을 만들어 바쳤죠. 이거를 구정이라고 한다 그러죠. 구정. 자, 임금을 상징하는 두 개의 보물. 구정. 그리고 도장세. 맞아요. 구정과 뭐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라는 걸왕이라는 폭군이 있었고, 걸왕이 말티라는 여자를 좋아하다가, 프로? 탕으로라 하면 잘 기억할 것 같아서. 탕임금이 걸을 무찔렀죠. 자, 그리고 탕이라는 임금이 이끌던 민족 이름이 상족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다? 상나라다. 상나라는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마지막 수도가 은이라는 여기 때문에 상나라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른다? 은나라. 자,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였던 자, 은 지역의 폐허라고 해서 은허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랬죠? 예, 여기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예, 거북이 등껍질을 갈아서 한약재로 쓰려고 했는데 글씨가 기록돼 있었다. 무슨 문? 맞아요. 잘 기억. 천재예요, 천재.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굉장히 똑똑한 초등학생입니다. 네. 자, 상나라도 400년 동안 잘 이어가다가 이제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라는 임금이었죠. 네, 말 그대로 폭군이었죠.
자, 사람 포를 뜬다든지, 막 기름 바른 구리기둥을 건너가게 해가지고 미끄러진다는, 그쵸, 주지웅림에 빠져 살았죠. 자, 그러다가 이 주왕이, 저 달기라는 여인을 총애해서 굉장히 좀 정치를 잘 못했는데, 반면에 상나라 서쪽의 주라는 지역에 그 창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했다 그랬죠. 맞아요. 서백창이죠. 서쪽에 사는 임금님 창. 성이 뭐였죠? 그렇죠. 희창이었죠. 자, 이 희창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주 지역, 그러니까 주 지역에 사는 주족을 잘 이끌었는데, 자, 상나라 주왕이 나쁜 짓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왕이 희창을 잡아다가 가뒀죠. 예, 맞아요. 고자질했죠. 그래서 두 아들들이 이걸 구하러 갔다 큰아들이 끔찍하게 죽었죠. 자, 그래서 그 큰아들 고기죽을 먹게 됐다 그랬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서백창은 어떻게든 저 상나라를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재를 찾았는데, 자, 낚시 잘하는, 예, 그쵸.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낚시하는, 네, 그쵸. 지금 너무 좋은 대답이다. 하는 척을 했던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쵸. 맞아요.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누군가 자기를 핑미 해주길 기다린 거죠. 네. 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이 사람이 이름이 상이었고 성이 강씨였죠? 강상. 네. 자, 이 강상을 얻고 나서 서백창이 그 주족의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어요. 그러다가 서백창은 수명이 다 돼서 죽고 서백창의 둘째 아들이었던 발이 즉위하죠. 발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죠. 이 발은 상나라를 무너뜨리겠다를 선포하고 주나라를 세우죠. 자, 주나라의 이 사람이 무왕이었죠. 그리고 죽은 자기 아버지를 뭘로 높였어요? 문왕으로 높였죠. 희발은 무왕, 희창은 문왕이었죠. 문왕. 서백창은. 자, 이 무왕이 암컷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주왕과 달기를 쳤죠? 네, 컷했죠. 네, 그렇죠. 주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녹대라는 자기가 보물을 모아놓은 15층짜리 아파트 높이의 보물 창고가 있었는데, 네, 거기 맞아요. 불을 지르고 거기에 뛰어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자, 이제 상나라는 망했어요. 주나라 세상이 됐어요. 자, 주나라가 상나라 무너뜨릴 때 무왕 혼자 무너뜨린 게 아니었죠? 강상, 그리고 그 주나라 무왕의 여러 형제들, 친척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을 세운 신하들이죠. 공신들이죠. 자, 이 왕족과 공신들을 술잔을 주면서 너 이 땅 다스려 하고 임명했다 그랬죠. 그걸 무슨 제도라고 했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시간 지나면 다 많이 잊어먹을 텐데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무슨 제도? 봉건제도예요. 봉자가 흑토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마디촌자 들어가 있었죠. 흑과 마을을 준다는 뜻이었죠. 예, 그래서 흑과 마을을 주면서 여기 나라를 세워라. 세울 건자 써가지고 무슨 제도? 봉건제. 강상. 강상이 받았던 땅에는 제수라는 강이 흘렀거든요. 제는 어이예요. 제수라는 강이 흘렀는데 그래서 강상이 받은 땅의 나라 이름이 뭐다? 제나라였다. 자, 그런 식으로 받은 땅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세워졌다. 자,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 봉건제도라고 한다. 네. 땅 이름을 보통 두 글자로 부르는 경우도 나중에는 생기는데
네. 당나라 너희 한자 공부해 본 적 있죠? 한자 외워보거나 써본 적 있어요? 네. 혹시 본 적 있어요? 한두. 오, 잘했어요. 근데 보면은 한자는 우리말과 달리 글자가 그 여러 글자로 우리는 우리말로 여러 글자를 표현해 놓을 거를 한자는 한 글자로 딱 그러니까 이게 압축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뜻을. 자, 그래서 땅 이름도 복잡하게 여러 글자로 해 놓지 않고 한 글자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중국은 몇 글자인 경우가 많다? 한 글자인 경우가 많아. 자, 주나라 무왕이 죽고 무왕이 3년 만에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무왕의 어린 아들이 희송이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성왕이에요. 자, 8살에 즉위했기 때문에 혼자 정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희발의 동생이었던 희단이 이 희송을 대신해서 섭정한단 말이에요. 어우, 좋아요. 자, 이렇게 섭정은 대신 정치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자, 보통은 네, 섭정하다가 왕이 어리고 하면은 섭정하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자리 뺏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다는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10년 동안 잘 정치를 한 다음에 그 어린 성왕이 크니까 다시 자기 권력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노라는 땅을 받아요. 노. 어떤 땅? 노. 그래서 원래는 주라는 땅을 받아서 제후에는 5등급이 있다 그랬죠. 제일 높은 등급이 무슨 등급이라 했죠? 그쵸. 그 다음이 후 100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주라는 땅을 받은 주나라 공단이었단 말이에요. 주공단이었는데, 자, 성왕에게 그 권력을 잘 돌려주고 물러났기 때문에 성왕이 잘했어 하고 노라는 땅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공단의 후손들이 노나라의 임금님이 돼요. 봐봐. 너희 혹시 공자란 사람 들어봤어요? 네. 그 공자가 노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예요. 예. 어? 맞아요. 유교의 창시자죠? 요거 하나만 그냥 이건 들어주세요. 상식적으로. 그 옛날에는 너희 지금 다 이름들이 있죠? 뭐 세비치, 형규, 현성이 다 이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가 생기면 이름 부르는 거를 좀 되게 불경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버릇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 지금 부모님이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이름 부르지 않죠? 어? 이름 막 부르지 않죠? 선생님 봐봐. 그쵸? 그래서 이름 대신에 20살이 되면 어른이 돼서 불러야 되는 이름을 새로 지어요. 이거를 자라고 해요. 뭐라고? 자. 너희 삼국지라는 책 보면 유비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유비라는 사람의 이름은 비예요. 근데 비야 비야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유비가 20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0살이 돼서 부를 수 있는 자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이 자가 현덕이었죠. 그래서 유비를 유현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너희 혹시 제갈량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갈이 성이에요. 복성입니다. 성이 두 글자고 갈량이 아니에요. 이름이 량이에요, 량. 근데 량아 량아 이렇게 이건 되게 뭐랄까 버릇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량은 휘예요, 휘. 여기 비도 휘. 자,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휘라고 하고 명이라고 해요. 명찰 들어봤죠? 휘나 명이라고 하고 자, 20살이 돼서 제갈량의 부모님이 제갈량에게 붙여준 20살이 돼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공명이란 이름이에요. 들어봤어요? 제갈공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요거는 뭐다? 자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제갈공명은
그 융중이라는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살았던 선비인데 그 융중이란 곳에서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했기 때문에 그 융중이라는 산골짜기에 누운 용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자, 누울 와자에 용자 써가지고 아니, 와룡이라고 불렀다고. 누운 용이 보통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죠. 승천하는 용인데 용이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갈공명을 와룡이라고도 불렀다고. 자, 이 와룡은 주변 친구들이 붙여준 거예요. 자, 요거는 호라고 불러. 호. 호. 혹은 요걸 아호라고도 부르고 그냥 호라고도 불러요. 말해. 공부하는 주문이나 부상한 차원 같이. 맞아요. 도산도 호예요. 네. 자, 요거는 친구들이 붙여주는 아호는 별명이에요. 아호. 네. 자, 예를 들어서 너희 저 김구 선생, 이거 백범이 김구의 호예요. 어. 백범 김구, 백범이 호예요. 호. 어. 뭔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호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어, 뭐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들어두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주공이라는 사람은 아무튼 자기가 권력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자기 저기 조카한테 권력을 다시 잘 물려줬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공자라는 사람 있다 그랬죠? 공자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예요, 구. 근데 워낙 공자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자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거예요. 공, 특이하죠, 이름이. 예. 공, 공부의 자가 중리예요, 중리. 그래서 중국인들은 프라이드, 자신감이 있는 게, 자, 우리의 어떤 사상, 우리의 중국인들의 정치, 중국인들의 뭐 이런 뭐 윤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력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권력을 자기 조카에게 물려줬던 주공과 유교를 창시한 누구? 중리. 중리의 도다. 중국 중리. 네. 자, 요건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알아두세요. 자,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나라가 또 200년 동안 잘 이어가요. 근데 멍청한 무능력한 여왕이라는 왕이 등장했다 그랬죠? 이 여왕의 신하들이었던 주공과 소공이라는 사람이 쫓아냈어요. 자, 나라에서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통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공동으로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두 사람이 공화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임금이 사라지고 주나라에는 13년 동안 공화 시대가 있었다고. 자, 이게 지금도 이 말이 이어져 오고 있죠. 대한민국은 왕이 있어요? 왕이 없죠. 지금 되셨죠? 탄핵. 그쵸? 자, 그리고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대통령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선출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거기서 공화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신하들이 임금을 쫓아내고 임금이 잠깐 없었던 13년 동안. 갑질. 자, 하늘할 때 용의 침을 상자에 보관해 놨죠. 근데 그 더러운 침을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흘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랬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걸로 무찌른다고 해서 그쵸 마법에 걸린 여자들을 모아서 소리 지르게 했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그 거품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검은 도마뱀으로 변했다 그랬죠? 검은 도마뱀이 엄청 빨랐다 그랬죠? 뛰어다녔다 그랬죠? 그러다가 7살짜리 여자아이, 네, 맞아요. 쑥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이 아이가
거의 20살이 될 때까지 소식이 없다가 이 아이가 이제 거의 다 크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낳은 아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강물에 버렸더니 그 활과 화살을 파는 부부가 얘 아이를 데려다 키웠죠. 자, 이 아이를 키우다가, 자, 그거를 그쵸. 이 활과 화살을 파는 부부가 쫓기게 되죠. 지키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이 활과 화살을 파는 부부가 키운 아이가 주나라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당시 선왕이라는 왕이 이 아이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포라는 땅에 사는 갑부한테 이 아이를 팔았죠. 돈 많은 사람. 자,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싸가지도 없고, 싸가지가 없는데 반비례해서 아주 예뻐졌다 그랬죠. 네. 자, 왜 싸가지가 없다고 했죠? 정호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나라 유왕이 이 여자아이를 데려다 궁에서 얼레리 꼴레리 했죠. 근데 이 여자가 잘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여자가 웃지 않으면 남자는 미쳐요. 자, 어떻게든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웃게 하고 싶은 게 남자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웃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단을 막 찢었다 그랬죠? 치는 거. 네, 그 소리 듣고 막 여자가 울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실증을 내니까 이제 어떻게 했죠? 전화 내보내요. 네, 봉화를 그 중요한 순간에 올려야 되는 봉화를 막 잘못 올렸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깔깔 웃었다 그랬죠? 포사가. 그때부터 유황이 걸핏하면은 그 중요한 봉화를 껐다 켰다 했다 그랬죠? 자, 이제 봉화를 켜도 주변 제후국들이 도와주러 오지를 양치기 소년처럼 오지 않게 된 거죠. 자, 진짜 돼지는 그러다가 유황이 자기 태자가 있고 첫 번째 부인이 있는데 포사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태자로 삼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서 소리를 내린다고 하죠. 자, 유황의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나라 서쪽에 사는 융족에게 연락했죠. 자, 지금 우리나라 엉망이니까 봉화 올려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거니까 자, 니네 쳐들어와. 자, 이렇게 해서 융족이 주나라 수도 호경을 함락한단 말이에요. 이때 유황은 포사와 잡혀서 죽고 주나라 살아남은 왕족들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동쪽으로 옮겨요. 동쪽으로 옮기는데 그때 옮겼던 곳에 낙수라는 강이 흘렀어요. 낙수라는 강이 흘렀고 마을을 뜻하는 읍자를 써가지고 나급이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이때부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시기를 동주시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때 동주는 자 지금 주나라가 쫓겨서 동쪽으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실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오히려 주나라 왕실이 예전에 임명했던 제후들이 융족을 몰아내고 그 제후들이 힘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 여러 제후들이 서로 내가 최고야 최고야를 다투는 혼란한 시기가 500년 동안 지속돼요. 이 시기를 앞시대 300년을 춘추시대라고 하고 뒷시대 200년을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합쳐서 무슨 시대? 동주시대나 춘추전국시대나 같은 표현이에요. 춘추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공자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공자가 아까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했어요? 노나라 출신이라고 했죠?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춘하추동. 춘이 어느 계절이에요? 봄춘이죠? 하가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하죠. 추는 가을추죠. 동은 겨울동이죠. 그 추나 추동에서 춘추만 따가지고 역사책을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자가 쓴 노나라의 역사책을 무슨 책이라고 한다? 춘추. 그래서 동주시대 500년의 혼란한 시기 중에서 앞시대 300년을
공자의 역사책 이름을 따서 무슨 시대? 뒤에 혼란한 200년은 전국책이란 또 역사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시대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맞아요. 자, 뒤에 그림 보세요. 자, 우리 우임금 나왔죠? 우임금 하면 뭘 떠올려라? 하나라를 떠올리시고, 뭐 잘했다 그랬죠? 중국을 몇 주로? 주. 9개 솥? 정. 용의 집을. 자, 갑골 문자 하면 상나라를 우선 떠올려야겠죠?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상나라 마지막 수도가 어디예요? 허였죠? 이거는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그랬죠?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쓰면서 봐야지 기억이 나요. 자, 상나라의 마지막 폭군, 누구죠? 주왕과 달기. 시드니. 근데 원래 왕이 왕. 자, 주지. 뭐라고 하죠? 육림. 어우, 모르겠다, 물에. 기억 안 되는데. 너무 추운데. 자, 주왕이 서백창을 가두고 큰아들을 고기죽으로 만들어서 먹였죠. 자, 서백창은 인재를 구하려고 지금 여기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 이렇게. 그림을 좀 확대를 해서 그래요. 낚시를 하고 있는 지금 기다리고 있죠? 네, 신하들이죠. 서백창과 이 사람이 서백창이에요. 서백창과 누구예요? 강태공이죠. 제 나라의 시조 강상.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안 생기고 자기가 알아해? 그렇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지도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흐르는 강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이에요? 황허. 네. 서주시기 수도는 호경이었어요. 상나라 수도는 은허. 서주시기 수도였죠. 그러다가 주나라가 수도를 옮기죠. 뭐의 침입으로? 개 같은 융족. 원래 서쪽에 사는 오랑캐를 융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융족을 개 같은 융족이라고 중국인들이 낮춰 불러서 뭐라고 부른다고? 견융이라고 부른다고. 견융의 침입으로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나급으로 옮겼죠. 나급. 이 시기를 무슨 시기?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동주시대라고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더 많이 부른다? 자, 그리고 보시면 뭐 말 나온 김에 주나라가 상나라 무너뜨릴 때 도움 주었던 여러 제후들을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걸 무슨 제도? 공건제도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우리나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가 무슨 반도? 산둥반도죠. 여기 있던 나라가 제나라. 알아두세요. 자, 여기 이렇게 진수라는 강이 흘러요. 진수. 요 나라가 진나라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다랗게 창장강이 흐르죠. 양쯔강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 주변에 있었던 초나라. 무슨 나라? 초나라는 형나라라고도 불렀어요. 형나라. 요 지명을 가리키는 표현이 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장강 하류에 오나라가 있었어요. 나 혹시 삼국지에 손권 오나라 들어봤어요? 네. 위축. 자, 그리고 여기는 더 남쪽에는 월이란 나라가 있었죠. 월을 영어로 쓰면 뭐가 되죠? 월을 이렇게 읽거든요. 비에트죠? 여기에 나중에 남쪽에 있는 월나라고 해서 월남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베트남이겠죠? 네. 요 일대에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남? 무슨 남? 베트남, 비엔남, 베트남이에요. 알겠어요? 자,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주공단 성황을 잘 보좌했던 주공단이 받았던 공자의 나라 어느 나라? 노나라. 요 정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뭐 요동에 있었던 연나라.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북쪽의 오랑캐를 북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북적은 이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사냥하고 활 잘 쏘는 애들인데 얘네 그쵸 몽골의 먼 조상인데 얘네들이 중국인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중국인들이 안 좋은 한자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나울 흉노라고 표현했죠. 이 중국인들이 이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다란 장성을 쌓아요. 이게 무슨 장성이다? 만리장성이다. 자, 그리고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 했던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한다? 왕은 제후를 임명한다 그랬죠? 제나라, 초나라 이렇게 땅을 주면서 제후를 임명하고 제후는 대신에 왕에게 군사적 의무를 다한다거나 왕이 원하는 특산물을 바쳐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왕이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낸다 그랬죠. 그때마다 제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 모이는 거를 수도에 들 입자 입장. 너희 아침에 선생님이 너희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래? 입장. 요즘에 잘 안 하나? 조회라고 하죠. 수도에 들어와서 주나라 임금을 제후들이 만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입조라고 해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우리 저 임진왜란 때도 나올 텐데 명나라나 중국 황제들이 이제 조선 임금이 조선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입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입조는 요 주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제후 국가들이 중국의 천자를 만나러 중국의 수도로 가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입조라고 해요. 알겠죠? 자, 주공단. 네, 이 사람이 노나라의 시조고, 소공석은 무왕 희발의 또 다른 동생이에요. 이 사람은 연나라의 시조예요. 자, 가운데 껴있는 이 어린 왕은 누구다? 성왕이다. 이 사람은 무왕의 어린 아들입니다. 무왕의 아들. 그래서 주공단이랑 소공석이 성왕의 자리를 뺐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성인으로 되게 존경받는 인물들이에요, 중국에서. 자, 주나라의 유왕과 포사. 포사는 웃지 않았죠? 여기 지금 뭘 피우고 있어요? 뭐들 하는데? 와, 완전 사람이 생겼는데? 일주일에 가는 게 이야기. 아니, 저거 백설공주 마녀 같아. 네. 백설공주 마녀 이거 뭔지 아니. 그래요? 자, 이제 보자. 이제 요거 춘추전 시대 오늘 짧게 할게요. 선생님 봐봐. 그 춘추전 시대 지금 아까 몇백 년이라 그랬죠? 500년이에요. 기원전 8세기부터 진시황제라고 들어봤어요? 진시황제가 기원전 221년에 통일할 때까지 500년이에요. 근데 요거 시대를 제대로 하려면은 3시간 자꾸. 3시간이 아니라 3년을 해야 돼요, 수업을. 그러니까 요것만 너무 길죠? 그래서 그 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정하면은,
다 할 때까지 물어낼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그런 이거를 아무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 다 하려면은 끝나고 때까지 이거 다 안 거야. 한 3, 4년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너희들 해야 될 것만 짧게 한 20분 정도에 할게요. 예. 그래서 20분 근데 자세히 하면 열국지라는 소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기니까 필요한 것들만 좀 할게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춘추전국 시대 주왕실의 권위는 어떻게 됐다?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프랑스를 도망가. 지금 왕이 수도를 뺏기고 쫓겨왔죠. 되게 쪽팔린 거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쫓겨온 거잖아요. 자, 오히려 주나라 왕실이 임명했던 제후 국가들이 힘이 더 세가지고 주 왕실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자, 단점 뒤를 찌를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 초반에는 5강국이 있었어요. 이 강국을 춘추 오패라고 해요. 여기서 패는 진다 할 때 패가 아니에요. 재패하다 이럴 뜻이에요. 재패. 어딘가를 다 완전히 씹어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패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춘추 오패 요 시대 때는 내세운 명분이 이거예요. 존왕, 양이. 요거 한번 맞춰볼까? 무슨 뜻인지? 존왕이 뭘까요? 존왕. 존왕. 비슷했어. 존왕. 존귀랑 비슷해요. 존경 또 다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조금 이 지금 현실이랑 맞춰가지고 한번 끼워 맞춰봐. 자, 다시 생각해보자. 왕실의 권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 선생님 봐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추락했다 그랬죠? 지금 군사도 없고 쫓겨온 거예요. 그쵸? 과거가 떨어졌죠? 이거를 다른 제후들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높여준 거. 이게 존엄하게 높여준 거예요. 힘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임명해준 왕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는 오랑캐 이자죠? 양은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왕을 높이고 견용 같은 오랑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몰아내자는 거예요. 이게 그 춘추시대의 대의 명분이었어. 요 나라들이 내세운. 주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처리해. 몰아낸다. 자, 처음 춘추시대 300년에서 그 최강국이 5나라가 있었어요. 알아두세요. 먼저 강태공의 제나라. 강태공이 제나라의 땅을 받았다 그랬죠? 제나라. 자, 그리고 성왕의 동생이었던 당숙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희우인데 이 사람이 당이란 땅을 받았는데 그 당이란 땅이 진이란 땅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당숙우가 시조인 무슨 나라? 진나라. 자, 그리고 웅씨가 시조인 어느 나라? 초나라. 초나라는 형나라라고도 불린다. 너희 그 삼국지 유비 동생 누구예요? 관우죠, 관우. 진짜요? 너네 봐봐. 그치, 의형제. 자, 관우가 어디서 죽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삼국지 좀 봐. 과- 관우가 여기 지키다가 오나라한테 계략에 걸려서 죽잖아요. 기도로 형주라고 들어봐서 형주? 네. 그냥 초나라는 형나라라고도 불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오나라, 아까 얘기했던 월나라가 있죠? 이 나라들이 춘추시대 5강국해서 뭐라고 부른다? 춘추 오패라고 불려요. 자, 이 시대 때는 봐요. 제일 센 나라 제후가 큰형님이에요. 그 큰형님이 오랑캐도 몰아내고
자, 그리고, 자, 주황실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은 힘 제일 센 제후국들이 큰형님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주나라 왕이, 네, 그렇죠. 여기 수서, 일원, 개포, 뭐 저기 서초,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다스려, 여기 다스려, 여기 다스려 임명을 해줬어요. 근데 봐봐. 이거를 주황실이 했다 그랬죠. 근데 주황실이 힘이 없으니까 저 수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일원 지역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쳐가지고 이런 나라 땅을 반덩어리를 가져갔어요. 이거는 룰을 어떻게 한 거죠? 룰을 어긴 거죠. 주황실이 만들어 놓은 룰을 어긴 거죠. 그럼 이거를 힘이 제일 센 서초 나라의 그 군주가 야, 너 지금 수서 왜 이런 땅을 가져가? 야, 수서 너희는 원래 수서 지역만 가져가고 일원은 그 일원 땅 일원에게 차지한 땅 돌려줘. 그러면서 큰형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강남구에서 해결해야 될 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센 이 중앙실에서 이 역할을 못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조정을 하는 거를 다른 제후들이 했다고. 이 다섯 나라, 이 여러 나라 중에서 제일 센 제후국을 그 제후국의 군주를 패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패자. 에이씨. 패자는 졌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제후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제후를 뭐라고 했다고요? 패자. 그 패자가 아니다. 자, 이 패자가 여러 제후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주황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패자가 주황실이 하는 역할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패자가 다른 제후들을 모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을 회자, 동맹 맹자 써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회맹이라고 불러. 원래는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 주황실이 해야 되죠. 근데 주황실이 수도 뺏기고 쫓겨나서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나라나 진나라나 여기 초나라 같은 이 나라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군주들을 뭐라고 불렀다? 패자. 그리고 패자들이 이렇게 다른 제후들 모아서 만든 질서를 무슨 질서? 회맹 질서라고 불러. 자, 요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춘추시대 300년이라 그랬죠? 시대가 점점 이어져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황실은 계속 정신을 못 차려요. 힘이 계속 한 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추락하고 몰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제후국들은 커지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황실의 권위를 점점 인정하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너희 아랫사람이 윗사람 치는 거 반란. 반란이라고도 하고 12, 3. 아랫사람이 극은 범하고 뭐 좀 나쁜 의미예요. 윗사람을 범한다. 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면은 자, 갑자기 현성이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진짜요? 하나부터요? 네, 네, 저는 꼬맹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자기 멱살을 잡더니 네, 화면이 멱살 가지고 막 싸워졌어요. 네. 걔는 알아서 했고. 동생이 그건가? 자, 동생이 맨날 까불어. 동생 있는 친구들이면 알겠죠? 효은이가 세연이 멱살을 잡았어요. 자, 서진이가 서연이를 뒤에서 찼어요. 자, 이해되죠? 세연이가 형규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주연이가 무릎으로 주호의 배를 찼어요. 자, 이런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해 복, 피해 복수를 하겠죠. 자, 자, 피해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한 사람이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극상을 일으킨 사람이 오히려 자기 주인이나 자기 군주의 자리나 땅을 빼앗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진이라는 제후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왕 아래 제후가 있었고, 제후 아래 뭐가 있었죠? 대, 대부, 대부가 있었죠. 대부. 자, 이 진이라는 제후국을 섬기는 대부 국가가 세, 크게 6개의 대부 국가가 있었는데, 한, 위, 조가 대표였어요. 한씨, 위씨, 조씨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 셋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에게 땅을 줬던 이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제후국 진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그 진나라 땅을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자, 한, 위, 조. 자, 이런 일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극상. 그래, 쿠데타가 맞아요. 하극상이라고 한다고. 그럼 시원이가 시부에 뺨을 친 거예요. 이거는, 자, 피해 응징을 해야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자, 네. 선생님이 어떻게 사람이나 착해서 뭐, 하도 뭐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뭐 선생님 봐봐. 그래서 춘추시대 때까지만 해도 주왕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킨다 그랬죠? 존왕 양이했다면 전국시대 때부터는 하극상이 빈번해지고 심지어는 제나라는 원래 강태공의 제나라였죠. 근데 제나라 가문의 그 강태공의 신하였던 전씨 가문이 제나라 왕 임금 자리를 빼앗아요. 그래서 제나라는 전씨의 제나라가 돼요. 강씨의 제나라에서. 자, 이렇게 약한 자들은 고깃 덩어리가 되고 끝. 강한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요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자, 춘추시대 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주왕실의 권위를 존중했다 그랬죠? 근데 전국시대 넘어오면서부터 하극상과 약육강식의 시대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주왕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허수아비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땅을 다 뺏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다. 이때 7나라가 있었어요. 전국, 실, 칠웅, 영웅할 때 웅자예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나라는 이 나라예요. 어떤 나라? 진나라. 아까 앞에 있던 진나라랑 한문이 달라요. 다, 자, 진짜를 이렇게 진나라인데, 자, 이 진나라는 이 서쪽에 제일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오랑캐랑 가까이 살면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떨어진 나라였어요. 근데 이 진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중국을 천하통일하게 된다. 그 이유는 법 때문이었어요.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지키면 상 주고 법을 어기면 동,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자, 이걸 상황의 변법이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